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롭게 제시한 협상 시한을 이틀 앞두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공방전이 더 격화하면서 양측에서 민간인 사망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선 이란이 선별 개방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이라크산 원유를 실은 제3국의 유조선이 통과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중동에 있는 YTN 특파원들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조수연 특파원 요르단에 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인접한 요르단 암만에 와 있습니다. 안동준 특파원은 호르무즈 해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있는 오만 무스카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지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조수연 특파원, 요르단에서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따른 피해가 늘고 있다고요? 네, 전쟁 발발 후 제가 요르단에 체류한 지 30일이 됐는데요. 하루도 빠짐없이 이란 미사일이 날아들면서 공습 사이렌이 수시로 울리고 있고 1시간 전에도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로 날아가는 미사일이 많았지만 요르단을 직접 겨냥한 공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요르단 당국은 지금까지 여러 지역에서 요격된 미사일 파편에 맞아 28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주택 59채와 차량 31채가 파손됐고 공공장소가 영향을 받은 사건은 1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이란이 요르단 주요 교량 3개와 미국 관련 시설들을 표적으로 지목한 뒤에도 미사일이 날아들면서 전쟁 초기보다 더 불안한 상황이 됐습니다. 또 미사일이 먼저 요격된 뒤에는 공습 경보가 울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언제 어디서 파편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전황도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 시한이 48시간도 안 남은 상황에서 더 거센 공습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미국과 이스라엘은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이란 12개의 도시를 공습했습니다. 이란 언론은 테헤란 남쪽 에슬람샤르 주거용 건물이 타격받아 13명이 숨졌고 테헤란 동쪽 주거 지역에서도 4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북동쪽 도시 콤에서는 5명이 사망했고 콩이라는 남부 도시에서는 6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고 중동 알자지라 방송이 전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은 3차례 파상 공습을 통해 이스라엘로 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는데요.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의 주거용 건물이 공격받으면서 2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알자지라가 전했습니다. 네, 물밑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45일 동안 휴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란은 겉으로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 개방 요구에 불응하면 이란의 발전 시설과 교량 등 민간 시설을 타격하겠다고 예고하자 이란군은 성명을 통해 민간 시설 공격이 반복되면 파괴력이 더 큰 보복 공격으로 맞서겠다고 맞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이란군은 다음 단계 공격과 보복 작전은 훨씬 더 광범위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이란 당국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면서 미국 테크 기업들이 투자한 시설과 석유화학 시설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또 B1 다리 피격에 따른 잠재적 보복 공격 대상으로 주변국의 주요 교량들을 지목했는데요. 쿠웨이트의 해상 교량,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을 잇는 킹 파드 코즈웨이 다리, 아랍에미리트 셰이크 자이드와 셰이크 칼리파 교량, 그리고 제가 와 있는 이곳 요르단의 압둔 다리와 킹 후세인 교량이 언급됐습니다. 호르무즈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준 특파원, 이란의 발표 하루 만에 이라크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해협을 통과했죠? 네, 이라크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이란이 이라크는 호르무즈 해협에 부과된 제약에서 제외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입니다. 선박 추적업체에 따르면 이라크산 원유 약 100만 배럴을 산적한 유조선 오션 썬더가 해협을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유조선은 이란 영해에 가까운 북쪽 좁은 항로를 이용했는데 이달 중순 말레이시아 팽거랑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유조선은 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페트로니스의 자회사가 용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신들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오션 썬더가 이란으로부터 해협 통과를 허가받은 말레이시아 관련 선박 7척 가운데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런 발표 이후 이라크 국영 석유 마케팅 기구가 이라크 원유를 수입하는 고객사들의 24시간 이내에 원유 선적 일정 제출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최근 24시간 동안 선박 15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에 따르면 최근 24시간 동안 이란의 사전 허가를 받은 선박 15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집계 방식과 시점에 따라서는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주말 이후 상선 16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벌크선과 유조선, LPG 운반선 등 11척이 포함됐는데 이 벌크선 가운데 일부는 식량을 운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이라크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 오션 썬더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반대로 페르시아만으로 진입한 선박도 일부 확인됐는데요. 화학제품 운반선과 컨테이너선 등 5척이 걸프 해역으로 들어왔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선박은 이란과 연계돼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확인된 선박은 대부분 이란 라라크 섬과 캐슘 섬 사이 좁은 북쪽 항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이 해협 통행을 직접 통제하며 전쟁 초기처럼 전면 봉쇄가 아닌 선별 개방 체제로 전환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은 결코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쟁 상대국인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항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페르시아만에서 새로운 안보 질서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나온 뒤에는 이란의 발언 수위도 더 높아졌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의 국제 문제 고문인 아크바르 벨라야티는 어느 한 나라의 실수만으로도 전 세계 에너지 흐름과 국제 무역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해상 운송로인 바발 만데브 해협을 호르무즈 해협과 동등하게 전략적으로 보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다른 해상 운송로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수연, 안동준 특파원 연결해서 중동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란 적진 한가운데 고립된 전투기 승무원을 구조하는 과정은 한편의 영화와 같았습니다. 권총 한 자루로 36시간을 버티는 동안 미군 최정예 특수부대가 구조작전에 투입됐고 CIA는 후방에서 교란작전을 펼쳤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공중에서 발사된 섬광탄이 어둠을 밝히고 주변에선 폭발음이 이어집니다. 격추된 미군 전투기 승무원 구조작전이 펼쳐진 이란 남부 데으다시트 인근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실종된 미군 대령은 이란의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생존 키트와 권총 한 자루로 36시간을 버텼습니다. 조표호는 이란군 포위망에 바위 틈에 몸을 숨기고 부상당한 몸으로 해발 2000m 능선을 따라 이동을 감행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신호 송출기 사용도 최대한 자제해야 했습니다. 이란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Some members of the Iranian civilian population looking for him. It's an electronic nightmare in the sense that all it takes is for one person to spot him. 구조작전에는 오사마 빈 라덴 제거 작전을 수행한 최정예 특수전 부대 네이비실 팀 6가 투입됐고 미군 드론과 전투기는 대령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란군 차량 행렬에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CIA는 미군 장교가 이미 구조돼 차량으로 이동 중이라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며 교란 작전을 폈습니다. 구조 뒤에도 위기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탈출 작전에 투입된 수송기가 고장나 적진 한가운데 고립된 겁니다. 결국 새 수송기가 급파됐고 고장난 수송기는 이란이 확보하지 못하도록 자체 폭파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실종 장교의 신호를 포착하고 이란의 함정일 가능성을 우려했다며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또 이란군이 어깨에 메고 발사하는 미사일로 F-15 전투기를 맞췄다며 운이 작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이란이 미군 전투기를 격추하고 이어 미국이 극적인 조종사 구출 작전에 성공하면서 양국 모두 위험할 정도로 대담해졌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인 구조 작전에 고무돼 새로운 위협을 가하는 듯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미국과 이란 모두 승리를 주장할 명분을 얻었고 결과적으로 더욱 심각한 확전으로 몰아넣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라며 욕설까지 동원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해 미국 정계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미국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닌 곽인처럼 폭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그는 전쟁 범죄가 될 수도 있는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우방국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였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전 공화당 하원 의원도 트럼프는 미쳐버렸다며 그의 광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동 사태로 석유화학 원자재 가격이 크게 뛰면서 비닐 제조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재기까지 일어나고 있는 종량제 봉투 생산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 네, 경기 안산시 종량제 봉투 공장입니다. 네, 지금 공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기계는 종량제 비닐을 봉투 형태로 만들어주는 가공기인데 생산이 줄면서 일부는 멈췄습니다. 원료인 폴리에틸렌을 녹이는 압출기도 지금은 5대 가운데 4대만 가동 중입니다. 지난주 원료가 들어오면서 가동을 재개했지만 이마저도 또다시 원료 공급이 끊기면서 작동을 멈춰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달 말에는 원료를 구하지 못해 열흘가량 휴업해야 했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원료도 전쟁 전에 비하면 양은 절반으로 줄었고 톤당 가격은 50%가량 올랐다고 업주는 전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찾았던 다른 공업용 비닐 공장 역시 구할 수 있는 원료가 절반 넘게 줄어 공장 설비의 60% 정도만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큰 크기의 비닐을 만들어내는 압출기는 2주 전부터 작동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제일 큰 게 65mm니까 거기서 하루에 한 2돈 반 정도 생산을 가동하는데 그거는 생산을 못하니까 양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작은 소폭 위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주문이 들어와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원료 가격이 예상보다 더 치솟다 보니 현장에서는 주문이 들어오는 대로 다 만들다 보면 오히려 손해라는 말도 나옵니다. 매출이 늘어도 원료값을 빼면 적자인 상황이라 기존 거래처가 아니면 주문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사재기 현상으로 주문이 늘고 있는 만큼 제품 계약 단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존 거래하는 시군도 외에서 많은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발주가 들어오는 만큼 그걸 다 생산할 수 있는 원료를 우리가 공급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가격이 안 맞잖아요. 이와 관련해 정부는 업체들로부터 원가 상승분 관련 자료를 모으고 있다면서 정리되는 대로 계약 단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안산시 종량제 봉투 공장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네, 비닐 생산 상황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유통 현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내 원유와 나프타 수급에 차질이 빚는 가운데 아세톤과 비닐류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시너와 아세톤 등 용재료는 100%, 비닐은 30%가량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 당장 비싼 가격이라도 팔 물량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석유화학 제품 상점이 몰려있는 시장에 취재기자가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서울 중구 방산시장입니다. 네, 뒤로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보이는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1970년대부터 비닐과 PVC 같은 석유화학 제품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 상인들은 외환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도 지금 급격하게 제품 가격이 더 오르고 있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가격이 오른 제품은 시너와 아세톤 그리고 글리세린 같은 용재료였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3,500원짜리가 7,000원이 됐고 한 통에 2만 원가량 하던 제품은 4만 원으로 껑충 가격이 뛰었습니다. 합성 수지로 만드는 PVC 벽지와 시트지는 15%에서 30%가량 가격이 올랐고요.
모든 산업군에서 사용되고 우리 실생활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비닐 포장재 값도 30%가량 더 가격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본드와 접착제를 판매하는 오공본드는 원료 수급 문제로 공급을 줄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공본드 관계자는 원료 가격도 한 달 사이 300%까지 올라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나마 가격 인상을 예고했던 페인트의 경우 최근 논란이 일자 일부 제조사들이 인상폭을 낮추거나 동결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비싼 가격이라도 팔 수만 있다면 다행이라는 점인데요. 상인들은 공급업체를 직접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물량을 구할 수는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거 봐요. 빈통. 그렇구나. 원래 이거 채워두신 거 아니에요? 네, 이거 꽉꽉 채워놔야 돼요. 근데 이거 몇 개만 남아있어. 지금 가지러 오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은 많이 못 주니까 하나, 두 개씩 밖에 못 가져가지. 다음 달에, 5월 달에는 없으면은 그냥 뭐 문을 닫던가 뭐 해야지. 어쩔 수가 없잖아. 가격 오르는 건 그렇다고 쳐도 물건이 원단 자체가 공급이 안 되면 해낼 수가 없는데 한 15일에서 한 20일 정도 원단이 비어있는 상태다 보니까 저희가 가공이라든가 이걸 못하는 거죠. 발주가 들어와도. 그러면 원재료인 원유와 나프타의 국내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번 달까지 확보한 대체 원유는 모두 합쳐서 5천만 배럴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월 평균 원유 도입량이 8천만 배럴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인데요. 정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부문 차량 오부제나 민간 부문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 그리고 석유와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를 감안하면 수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석유화학업계는 여전히 나프타 등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장을 셧다운하는 등 가동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원유 수급이 더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산업 전반의 타격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방산시장에서 YTN 박견입니다. 당정이 중동발 위기 여파 속에 국내 기름값 급등 대응안을 논의하면서 주유소 사후 정산제 폐지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정보 당국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부분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4월 말에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당정이 기름값 급등 방지 대책을 여러 추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위 차원에서 당정 간에 논의된 내용인데요. 국내 기름값 상승을 막기 위해 정유사와 주유소 사이 사후 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후 정산제란 주유소가 석유 제품을 먼저 구매하고 일정 기간 이후에 국제 유가에 따라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유가 변동성이 극심해 그간 주유소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값을 내온 셈인데 정산 주기를 한 달에서 일주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당정은 또 호르무즈 해협이 아닌 대체 루트를 보유하고 있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알제리 3개국의 특사를 파견하는 외교적 방안을 논의했고요. 홍해 지역과 사우디 얀부 해항에 국적선 5척을 투입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전에는 국정원에서 중동전쟁 동향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비공개로 보고했습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미국 측 공습 결정에 따라 이달 말에 전쟁이 소강 국면으로 넘어갈 거로 본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미국은 이란 측 동결 자금을 해지하는 스몰딜, 즉 부분 합의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와 부차별 경제 수장을 상대로 에너지 수급 방안과 함께 추경의 정당성을 놓고 여야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경 심사를 놓고는 여야가 시각차를 보이고 있죠. 네, 먼저 국민의힘은 이번 26조 2천억 원대 추경을 선거용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침 회의에서 장동혁 대표는 환율과 물가는 더 오르고 중국인 관광객 짐을 날라주는 짐 캐리 등 무관한 예산까지 담겼다고 꼬집었는데요. 문제 사업 20개를 삭감하고 고유가로 직접 피해 대상을 위해 7대 생존 사업을 추경안에 포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장기적 우리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표 추경이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전쟁 추경마저 정쟁화한다며 오히려 국민의힘이 선거용 공세를 펼친다고 맞섰습니다. 추경은 경제위기 쓰나미로부터 민생과 산업을 보호하는 방파제인데 국민의힘이 내부 분란을 가리려 갈등을 부추긴다고 지적한 건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추경안 공격이 공천 잡음과 당내 분란을 가리기 위함이라면 그게 바로 선거용입니다. 이어서 전쟁이 길어질 조짐을 보이는 만큼 전세버스 등 고유가 정책 사각지대나 석유 의존도를 낮출 재생에너지 사업 등 5개 분야 증액 방침을 밝혔습니다. 소관 상임위별로 추경 심사도 한창인데요. 과방위는 오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파행됐습니다. 사흘 전 과방위 예산소위는 교통방송인 TBS 운영지원 예산안과 인공지능 반도체 실증지원 예산 등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는데 국민의힘은 이 예산안에 정치 예산이라며 보이콧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 기자입니다. 이란에서 실종된 미군 전투기 조종사를 미국이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적진 한가운데 고립된 지 36시간 만입니다. 만약에 이 조종사가 이란의 인질로 붙잡혔다면 전쟁의 양상이 뒤바뀔 수 있었던 상황. 이른바 인질 리스크의 족쇄를 푼 트럼프 대통령의 입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욕설 섞은 표현으로 지옥의 문을 열겠다며 발전소와 교량을 무너뜨리겠다고 경고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그 최후 통첩 시한은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또 하루 연기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아침 9시인데요.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구조 소식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대담한 수색과 구조 작전을 완수했다고. 7일은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의 날이라며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지옥에서 살게 될 거라면 욕설을 쓰며 발언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란 군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옥문이 열릴 것이라고 맞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건 국민의힘 의원, 여야 외통위 간사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거친 욕설과 비속어까지 쓰면서 협상 시한을 하루 또 미뤘습니다. 그동안 워낙 발언은 제멋대로 하긴 했지만 이게 욕설까지 쓴 건 처음이거든요.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그만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곤궁하다, 급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공화당 민주당이죠. 상원의 리더인 척 슈머 의원도 나와서 자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욕설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사실 격이 떨어진다 이런 투로 얘기를 하던데요. 광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 얼마 전에는 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향해서도 부인한테 학대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정도인데 그만큼 지금 이제 전황이 미국한테 썩 그렇게 좋지 않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5월 14일 날, 15일 날 있는 미중 정상회담을 전후로 해서 지금 뭐 이렇게 45일 휴전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큰 가닥을 지금 이제 타려고 하는 시점 아니냐. 그 직전에 와 있다. 이런 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욕설까지 쓴 건 트럼프 대통령의 초조함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협상 시한을 원래 화요일이었는데 수요일까지로 또 하루 늦췄거든요. 협상 시한 늦춘 게 벌써 세 번째, 네 번째 같은데 이건 또 어떤 배경일까요? 그건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영어로 보통 escalate to get a deal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을 위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 이제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비속어도 쓰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게 전략적 소통으로서 과연 효과적인지는 좀 의문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그러니까 이제 그 항상 외교 협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뭐냐면 말은 부드럽게 하고 그 대신에 큰 몽둥이를 들고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거꾸로 하는 거죠. 지금 말은 세고
사실은 협상 시한을 늦추고 그러면 네.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저쪽 상대방이 지금 조급하구나. 네. 그러니까 뭔가 이 급하구나 이렇게 되면 그럼 내가 좀만 버티면 네. 나한테 더 양보하겠네 이런 신호를 주니까 과연 이게 전략적 소통으로 효과적인지 좀 약간 의문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전략적 소통으로 효과적인 방식은 장기전이 되더라도 우리 견뎌 나갈 거다. 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어서 이란을 고립시키고 이렇게 되면 아마 이란한테는 훨씬 더 좀 부담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을 협상의 달인이라고 생각할 텐데 지금 협상의 원칙을 좀 거꾸로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좀 주셨어요. 지금 미뤄진 통첩 시한이 우리 시간으로 보면 모레 아침 9시인데 그에 앞서서 내일 새벽 2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 얼마 전에도 기자회견해서 뭐 굉장히 큰 걸 발표할 것처럼 했다가 보면 별거 없는 발표를 했고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도 도대체 뭐 하려고 국정연설 했냐 이런 비난이 나올 정도였거든요. 지금 사실 특별히 나올 게 없는 것 같은데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에 미군의 전투기가 2대나 격추가 돼가지고 그 중에서도 조종사 2명이 이제 이란 내에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었잖아요. 정말 큰일 날 뻔한 거거든요. 실종된 건 이제 한 명. 예, 한 명이 이제 실종이 됐다가 36시간 작전을 해서 구해냈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큰일 날 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폭격을 하겠다는 것도 큰 무슨 지렛대가 되기 어려울 것 같고 협상 결과 발표하는 거면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글쎄 마지막 일종의 위협적 발언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하여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지 시간으로 이번 화요일이 발전소와 교량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발전소와 다리를 무너뜨리겠다 뭐 이런 얘기일 텐데 기자회견에서는 이런 관련 얘기가 있을까요? 일단 기자회견에서는 지금 이제 그 F-15 2기의 조종사 2사람 구해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대단한 그 국민적 관심사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과를 좀 자랑하거나 설명하는 내용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SNS 댓글에 좀 재미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미국은 사람은 같은데 말이 계속 바뀌고 이란은 말은 같은데 사람이 계속 바뀐다 이렇게 얘기가 있던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렇게 현란하게 좀 이 수사학을 쓰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저는 거꾸로 그런 성과를 하면서 조금 이 유화적인 메시지 가령 왜냐면 지금 벌써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휴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잠시 휴전의 시간을 보낸 거 그런 거 관련한 유화적인 메시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화려하게 좀 이란을 어르고 달래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지금부터 10시간 뒤입니다.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말씀하신 45일 휴전 카드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과 이집트 등 중재국을 통해 간접 협상을 진행 중인데 핵심은 1단계 45일 휴전에 이어 2단계 전쟁 종식을 한다는 2단계 접근법입니다. 단계 휴전을 통해 충돌을 멈춘 뒤 전쟁 종료를 위한 협상을 이어간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협상의 최대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에 대해서 이란이 쉽게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시한까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네, 일단 멈추자. 45일 동안 휴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논의하자 이런 얘기인데 이게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지금 45일 정도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중 정상회담까지는 이제 넘어가자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대화할 시간도 제대로 없이 막 서로 간에 이렇게 말 공격을 주고받고 그 와중에 지금 미국의 전투기나 수송기까지 지금 막 추락하고 이런 와중에 이제 있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이렇게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는 잘못하면 이게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란 입장에서도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계속 공방을 주고받게 되면 시설만 계속 파괴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양쪽이 일단 멈춤을 하고 그리고 주고받을 건 주고받는 이런 양상으로 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훨씬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을 좀 통제하는 문제도 그렇고요. 당장
호르무즈 해협 말고도 아까 이란의 동결 자산을 좀 풀어주는 이런 단근책이 이란 쪽에 얼마나 좀 제시가 될 수 있느냐. 요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조금 변수가 되지 않을까. 45일 한 달 반 뒤에 휴전을 하자, 한 달 반 동안 휴전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지, 구출 작전 치적을 자랑할지 좀 어떤 얘기가 나올지 궁금한데요. 미국 특수부대가 이란 본토에서 영화 같은 구조 작전을 성공시킨 이 내용이 기자회견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36시간에 걸친 긴박했던 사투, 이 영화 떠올리신 분들 많을 텐데요.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That boy is alive. We're going to send somebody to find him. And we're going to get him the hell out of there. 네, 피격당한 F-15 스트라이크 이글, 앞좌석에는 조종사가, 뒷좌석에는 무기체계 장교가 타고 있었는데 이란에 피격된 뒤 2명 모두 낙하산으로 탈출했지만 조종사만 즉시 구조되고 그 뒤에 무기체계 장교가 실종된 겁니다. 생존 키트와 호신용 권총 한 자루를 갖고 산속 바위 틈새에 은신하고 있던 장교는 이란군의 추적을 피해 2,000m가 넘는 높이의 능선을 타고 이동하기도 했는데요. C-130 허큘레스 수송기 등을 투입해 수색에 나선 미국은 하르그선 북쪽에서 장교의 위치를 파악한 뒤에 그 지역에 이란군의 호송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드론 공격기로 방어했다고 합니다. 최정예 특수부대인 네이비실 팀 6가 현장 작전을 수행한 끝에 36시간 만에 구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란 정부 역시 이 실종 장교를 찾기 위해 우리 돈 9천만 원 상당의 현상금을 걸기도 했고, 이 현상금을 받기 위해 산으로 향하는 주민들 차량 행렬이 진풍경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한 발 빨랐던 거죠. 네, 말 그대로 영화 같은 구조 작전이 됐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아니라 라이언 장교 구하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사람의 병사의 문제가 아니라 상징성이 너무 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때까지 미국이 공습을 하면서 그 지상군이 투입이 안 됐기 때문에 인질이 잡힌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미군 병사 잡히거나 이런 게. 근데 이게 첫 케이스가 되는 거니까 아마 미국 국민들한테 주는 충격이 컸을 겁니다. 또 이제 아시지만 그 이란이 과거에 미국 대사관에 인질을 잡은 게 미국 국민들한테 하나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는 그 화면이 주는 심리적 충격이 대단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미국으로서는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거였고 이란으로서는 어떻게만 잡으면 상당한 상황의 반전을 이룰 수 있는 거여서 그러니까 서로가 사력을 다했던 것 같은데 미국으로서는 다행히 병사를 구해내는 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내가 위치도 보고 구출 작전을 직접 지휘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런 순간에도 자신의 지적을 강조한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저 모든 게 내가 다 지휘해서 얻은 성과다 이렇게 지금 자랑하는 건데 사실은 저게 미국이 전투기가 저렇게 직접 피격당한 게 역사상 보면 91년도 이라크 전쟁 때 한 번 있었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처음이거든요. 거의 35년 만에 저 비싼 전투기가 피격을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보니까 백악관에서도 저렇게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은 당연히 돼 있을 거고요. 말하라고 해서도 보니까 지난번 다른 때도 보니까 상황실 설치해놓고 보고를 받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점에서는 상황 통제는 완벽하게 미국 대통령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저게 이제 만약에 이란한테 선수를 뺏겨가지고 저 장교가 이란 사람들한테 잡혔으면 정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 있는 정도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카터 대통령이 1979년도에 아까 우리 김건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테헤란에 있는 이란에서 테헤란에 있는 미 대사관에 있었던 인질 52명인가요? 그거를 444일 동안 이란이 잡고 있다가 카터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그때 큰 타격을 입었거든요. 그리고 카터 대통령이 퇴임하는 날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란하고는 아주 구원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 사건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이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사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이 이번 작전에 사활을 건 이유 악몽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이 준비되면 함께 보여주시죠.
네, 지난 1979년 이란의 무장단체가 테헤란 주재 미 대사관을 무력 점거한 그 사건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외교관 등 52명을 억류한 사건입니다. 구조작전에 투입한 미군 8명이 숨지면서 카터 정권이 몰락을 했고요. 이번에 활약한 미 해군 네이비실 최정예 부대 팀 6가 만들어진 계기가 됐습니다. 1993년에는 소말리아에 추락한 블랙호크 헬기 조종사를 구조하려다가 시가전이 벌어져 미군 18명이 사망했는데 이 사건으로 여론이 악화돼 소말리아 주둔 미군 철수로 이어졌죠. 어제 실종 조종사가 이란의 인질로 생포되는 건 면한 만큼 미국으로서는 최악을 피하게 된 건데 이번에는 조종사 구출 작전 중 파괴된 미군 수송기와 헬기를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해당 기체가 고장나서 일부러 불태웠다고 주장했지만 이란은 자신들이 공격해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SNS에 잔해 사진을 올리면서 만약 미국이 3번만 더 이런 승리를 거둔다면 미국은 완전히 폐허가 될 거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네, 1979년 미 대사관 인질 사태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이 미국인 52명을 억류했고 구출에 실패하면서 미국이 약 12조 원 상당의 이란 자산 동결을 해제해 준 바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게 군사작전 실패했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그 미국 사람들한테는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이고 이번에 그것이 영향을 많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그러면 이란이 잘한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외교관들을 주로 이렇게 인질로 잡은 거지 않습니까? 그 트라우마 때문에 오랫동안의 미 이란 적대 관계가 지금 계속돼서 이번 공습의 또 원인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무력 행동을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어떤 국제법을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는 거는 항상 대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래서 뭔가 상대방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들을 해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가 친미 정권이었던 팔레비 왕이 무너지고 호메이니가 등장하던 그 혁명의 와중이었기 때문에 그때 호메이니가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미국 대사관에 있던 인질들을 붙잡고 오랫동안 미국하고 씨름을 한 거고 카터가 거기에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어가지고 선거 때 이제 패하게 되는 이런 이제 상황으로 갔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미국과 이란이 지금까지 어찌 보면 앙숙 관계로 계속 이제 해오니까요. 국제 관계라는 게 참 그런 거 보면 저희들도 하나하나 할 때 정말 국익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 공군기가 격추되고 또 실종된 조종사는 미국이 찾았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양국 모두 더 대담해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 다 내가 승리했다. 내가 격추도 시켰고 전투기를 또 수송기도 내가 파괴시켰고 이렇게 이제 이란이 주장하는 거고 미국은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제 이 병사도 우리가 구해오고 우리가 지금 전쟁을 주도하고 있다. 그 상황이 사실은 이제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 하잖아요. 전쟁 당사자 둘이 우리가 이기고 있다. 이렇게 주장할 때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지금 전황이 오히려 위험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게 그 지점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더 이상 세계 경제를 보나 미국 국내 상황으로 보나 트럼프 대통령의 처지로 보나 미중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나 저는 전쟁을 하루빨리 좀 정리하거나 휴전해야 되는 상황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어쨌든 구출 작전은 미국의 승인데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번 구출 작전에서 또 미국 수송기가 파괴가 됐습니다. 이걸 놓고 미국은 우리가 일부러 불태운 거다. 이란은 우리가 공격을 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란이 공격을 해서 지금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이 불태운 거니까 양쪽이 다 맞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서로가 지금 더 대담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달리 보면 이제 협상의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가 이제 서로에게 기세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더욱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저렇게 가서 엄청난 충돌을 가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그 가능성보다는 양쪽이 지금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지금은 이렇게 막 기질 막 세우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갈 기회를 찾고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의 기회를 본다는 것은 앞서 말한 결국은 협상에서 타협을 하는 건데 지금 나오고 있는 현실적인 얘기는 휴전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종전을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타협하는 그 협상해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은 미국으로서는 제일 급한 게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좀 완화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란으로서는 급한 거는 일단 이란에 대한 공격을 멈추게 하는 거니까 그 타협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지금 양측의 논의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최근 24시간 동안 12척의 배가 통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선박은 아직 못 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이란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국과 직접 관련되어 있거나 이스라엘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배 말고는 원래 우리가 적대할 의도가 없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경우도 보면 오만 이란 선적사 소속이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배들도 말레이시아로 가는 거나 이제 여러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관련되어 있는 배들도 보낸다. 이렇게만 나와도 일단 협상할 수 있는 조건 이거는 확보하는 셈이니까 제가 볼 때는 무언의 시그널을 지금 이란도 보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기존 선로와는 조금 다른 선로를 이용해서 지나간 배들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왜 우리 선박은 아직 통과가 안 되는 걸까요? 지금 사실 통과된 선박들을 보면 그 불란서라든가 일본의 선박들은 불란서 일본의 선박이기도 하지만 또 오만과 관련이 있는 선박들이거든요. 오만과 이란 관계가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떤 그 협의가 돼가지고 지금 통과를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26척의 선박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씩 지금 대응이 조금 늦는 게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영국, 프랑스, 일본이 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어떤 선언을 할 때 우리가 참여했어야 되는데 하루 늦게 참여한다든가 이렇게 대응이 좀 늦는데, 그러니까 이 26척에 대해서도 우리가 직접 이란하고 협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칫 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인정하는 듯이 비칠 수가 있어서 그걸 피한다 하더라도 그 26척의 화물이라든가 아니면 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관련된 다른 나라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란과 좀 우호적인 그런 나라를 찾아서 그런 나라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협상하게 한다든가 해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좀 우리 관련 배들을 좀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하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기 전에 외교 당국자들, 고위 관계자들하고 통화를 좀 하다 왔는데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미국 또 서방 그리고 또 이란 뭐 이런 여러 이제 다층적인 지금 이해관계 얽혀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도 이제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머무르면서 쓰는 대기 비용이 어쩌면 있을지 모르는 통행료를 내는 것보다 더 대기 비용이 많이 든다는 분석도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지금은 비용 준다고만 통과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이제 외교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란이 이제 미국과의 전쟁을 일종의 할 때 이제 쓸 수 있는 카드가 되려면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군 조종사 구조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이스라엘 국방부가 양국 간의 군사 공조를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최초 미국인 교황 레오 14세는 즉위후 맞이하는 첫 부활절에서 무기를 내려놓으라며 평화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This rescue operation reinforces a sacred principle. No one is left behind. This is a shared value demonstrated time and time again in the history of both our countries. May the Lord grant unyielding strength and refuge to our warriors, unbreakable protection to them and our homeland, and total victory over those who seek to harm them. And amen. Chi ha in mano armi le deponga. Chi ha il potere di scatenare guerre, scelga la pace, non una pace perseguita con la forza, ma con il dialogo. 네, 미국인 출신 교황이 예수는 전쟁을 거부하며 누구도 전쟁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렇게 일침을 가했는데 자꾸 적을 명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피트 헤그세스 장관을 겨냥한 말일까요?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헥세스 전쟁부 장관이죠.
기자회견을 하는데 자꾸 저런 기도 내용을 얘기하고 네. 그래서 저게 과연 저게 적절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인 교황이시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종교를 전쟁에 끌어들이는 거 그거는 사실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타협이 안 되는데 네. 타협이 안 되는 그 종교를 전쟁에 끌어들이면 전쟁이 끝나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험을 경고한 거고 그래서 그 교황께서 분명히 얘기한 게 전쟁을 하는 자의 기도는 거부될 거다 이런 네.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종교를 전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중에 우리가 굉장히 아픈 역사가 십자군 전쟁과 같은 그렇죠. 종교 전쟁을 네. 빙자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이 민주주의 세상에서 정교 분리라고 하는 원칙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렇게 이제 전쟁하는 당사자를 종교의 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거는 문제를 멈추게 하는데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께서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저렇게 언급을 하시는 걸 보면 헤그세스 장관을 비롯해서 미국의 이제 저희 지도부들한테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No one left behind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니까 네타냐후 총리도 그 누구도 두고 오지 않는다는 신성한 원칙을 재확인했다. 모두가 지금 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네타냐후가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라고 이제 이란 측에서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평화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네타냐후와 이란 간의 관계가 굉장히 사실은 이게 어려움을 초래를 하는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예, 헤그세스 장관은 지금 이란 내 발전소나 교량 공격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이거는 합법적이다, 국제법에 위반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건 뭐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인 시설을 공격하는 것은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양측 다 그 비슷한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우리 그 김영배 간사님과 저하고 같이 만났던 주한 이란 대사도 왜 호텔을 공격했냐 이렇게 말하니까 호텔에 그 미군들이 숙박했기 때문에 공격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도 지금 이게 결국은 군사적인 용도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인프라를 타격한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좀 구별이 모호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이 그냥 이렇게 말로 끝나고 확전으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이제 바람이고요. 결국은 민생이 고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인프라를 파괴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다 이 다른 나라로 다 이게 파급 효과가 큰 거니까 저희가 좀 우려의 눈은 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교량이나 발전소는 민간 시설로 볼 수도 있고 군사 시설로도 볼 수도 있고 이런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이번 전쟁 발발 이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 대표적 인물 바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죠. 취임 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는데요. 1박 2일 짧은 시간 동안 인상적인 장면들을 남겼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청와대를 방문해 정성스레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 한글로 맨 밑에 보시면 감사합니다라고 쓰여 있죠. 연습을 많이 한 듯 글씨체도 상당히 정갈한데요. 이 대통령 부부도 마크롱 대통령의 한글 글씨를 극찬했다고 합니다. 우리 문화계 인사와의 만찬 자리에서 가수 싸이와 스트레이키즈의 필릭스, 그리고 배우 전지현, 전종석, 노상현 씨와 셀카를 찍었고요. 또 종로 거리에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밤거리에서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또 이렇게 호두 과자 사 먹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마크롱 대통령 직접 만나고 오셨잖아요. 네. 글씨를 참 잘 쓰네요. 보니까 자기 나라 말보다 한글을 잘 쓴 것 같아요. 네,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9년째 대통령직을 하고 계신데 이제 프랑스 내에서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해 온 대통령이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번에 글로벌 전략자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대한민국과의 관계 개선 격상을 했고요. 앞으로도 미국과의 관계가 불편한 만큼 새로운 파트너가 중요한데 그렇죠. 그게 이제 한국과의 관계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사실 우리 옆 테이블에서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관계자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한국과의 기대를 굉장히 이렇게 나타내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고 케이팝 배우는데 굉장히 심취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번에 그걸 이제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해서 프랑스하고 유럽하고 저희들이 전략적 관계가 훨씬 더 심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 잠시만요.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정부 고위관리가 일시적 휴전의 대가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는 않을 거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말인데요. 이란 고위관리의 언급이라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파키스탄의 중재안을 받았고 이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영구적인 휴전을 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믿는다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정한 화요일 최후 통첩 시한도 정면으로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45일 휴전안 이에 대해서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이 조금 전 이란 고위 관리가 일시적 휴전의 대가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는 않을 거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키스탄 중재안을 받고는 있는데 이를 검토하고 있는데 절대로 우리가 45일 휴전을 대가로 호르무즈 해협은 열지 않겠다는 거예요? 협상을 해보면 그 협상이 뭐 하늘이 노래지는 경험만 수십 번 해야 결국 달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어떤 왔다 갔다가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떤 그 합의에 도달하는 거니까 뭐 저희가 뭐 너무 일희일비 이거 큰일 났구나 망했구나 이럴 필요는 없고 앞으로 이제 그 마감될 시간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측으로서는 휴전에 조건 중에 하나로 분명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완화해야 된다는 게 들어가 있구나 하는 건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구적인 휴전을 하기 위한 준비가 미국이 돼 있지 않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화요일 최후 통첩 시한도 정면으로 거부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잠시 뒤 10시간 뒤면 기자회견할 텐데 어떤 입장을 내놓을까요? 영구 휴전을 원한다라고 하는 이란의 입장을 반복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45일이 아니라 영구 휴전을 원한다. 그러면 45일만 휴전하려면 뭔가를 더 줘야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진행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는 화요일로 설정된 거는 안 지키겠다. 그럼 다시 설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또 거꾸로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티키타카가 지금 막판에 아주 심각하게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 쪽에서 밝힌 내용, 일시적 휴전, 그러니까 45일 휴전을 대가로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하지 않겠다. 지금 파키스탄 중재안을 놓고 지금 양국이 검토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분과 분석해봤습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 김건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강력한 최후 통첩을 날리면서 우리 금융시장에 긴장감이 고조됐지만 다행히 우리 코스피는 1.4% 상승 마감했습니다. 내일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삼성전자가 3.7% 급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국제유가 상승으로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를 유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유한홍 기자, 코스피가 연이틀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코스피가 5,500선까지 올랐지만 상승폭이 2%에서 1%로 줄어들면서 5,45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8천억 원 순매수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삼성전자가 3.7% 급등하는 등 강세를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1% 상승, 현대차는 0.4%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반도체와 2차 전지, 금융지주와 전력 관련주가 상승세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순매수를 했던 외국인은 오늘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은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코스닥은 0.4% 오른 1060선에서 출발해 1%까지 상승폭을 확대했지만 외국인의 순매도로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개인이 홀로 순매수를 했지만 1.5% 내린 104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외국인 투자자들은 순매도를 했습니다. 네, 증시는 올랐는데 환율은 계속 1,5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506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 금요일 주간거래 종가보다 5원 오른 1,51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1,506원과 1,512원 사이를 오가다 1,506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란 전쟁 확전 불안 속에 달러화가 강세를 띠고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1,500원대 환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시한을 하루 연기하며 협상이 불발되면 이란의 모든 걸 날려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국제유가는 110달러대에 올랐습니다.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는 배럴당 109달러, WTI 즉 서부 텍사스유는 배럴당 111달러, 그리고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배럴당 114달러에 거래 중입니다. 이란 전쟁 이후로 1,500원대 고환율이 계속되면서 물가에는 상승 압력, 경기에는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창용 총재 재임 중 마지막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란 전쟁 이후 고유가와 고환율을 들어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웅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가 본격화하면서 우리 산업 현장 곳곳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비닐의 주 원료인 나프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생산 공장이 멈춰섰고 영농철을 앞둔 농가도 비닐 대란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에 있는 비닐 제조 가공 공장입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야 할 생산기계 5대 가운데 4대가 멈춰서 있습니다. 비닐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만 가동하는 겁니다. 간신히 확보한 원료도 평소 물량의 5분의 1 수준. 업체는 생산을 이어가기 위해 원료 수급에 안간힘입니다. 평소보다 통화량은 100통 이상 하는 것 같고요. 그래도 열심히 해서 원료라도 구해야지 이제 또 회사의 매출이 일어나니까 어떻게든 하고 있습니다. 영농철을 앞둔 농촌에서도 걱정이 큽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마늘밭입니다. 지난해 9월 초에 심은 것이라 멀칭 비닐이 씌워져 있는데요. 문제는 올 6월 수확 뒤 새로 할 농사입니다. 한 번 쓰고 나면 재활용이 불가능한 농사용 비닐 특성상 제때 비닐을 구하지 못하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치솟는 가격도 부담이지만 돈을 주고도 비닐을 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원료 공급이나 비닐이 공급이 안 되면은 참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참 이거 농사를 그만둬야 할지, 우리 농민들이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비닐값이 과연 얼마 정도 오르겠나 이런 소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빚어낸 원료 공급 차질. 산업계와 농가 모두 하루빨리 중동 정세가 안정을 찾길 바라고 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향후 미국의 공습 정도에 따라 이달 말쯤이면 중동 전쟁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우리 정보당국의 분석인데 국가정보원은 앞으로 사나흘이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현재 미국이 군사 전술적 승리를 항복이라는 정치적 승리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란 역시 에너지 공급망을 인질로 버티지만 협상의 성과가 없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라는 미국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적 고민에 빠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향후 사나흘이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게 국정원 관측으로 전황에 따라 이달 말쯤 소강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미국이 더 많은 공습을 취할 거냐 아닐 것이냐에 따라서 4월 말을 기점으로 소강 국면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이란 우방국인 북한이 이번 전쟁 상황에서
이란에 다소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무기나 물자 지원이 없었고 하메네이 사망 당시 조전을 보내지 않은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외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국정원은 분석했습니다. 국정원은 최근 사격 모습과 전차 조종 모습이 공개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의 행보에도 주목했습니다. 후계자 시절 김정은을 연상시킨다는 게 국정원의 판단입니다. 여성 후계자에 대한 의구심을 희석시키고 국외 서사 구축을 가속화하려는 포석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달 말 북한이 ICBM용 새 엔진 시험을 한 건 출력 증대와 경량화를 통해 다탄도 탑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밀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최후 통첩 시한을 미국 기준으로 화요일 오후 8시로 못 박으며 반복된 연기에 따른 겁쟁이 논란에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인질 리스크가 사라진 데다 정치적으로 더 이상 물러서기도 어려운 상태여서 이번에 실제 타격이 강행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여러 번 시한을 미루며 말만 앞서고 항상 물러난다는 타코 조롱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결국 지옥의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실종됐던 미군 F-15 조종사가 구출되면서 인질 리스크라는 마지막 족쇄가 풀렸습니다. 반복된 위협과 철회로 종이 호랑이라는 비판이 정점에 달한 상황도 트럼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강한 지도자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실제 폭격이란 결과를 보여줘야만 하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습니다. 이번엔 아예 화요일을 발전소와 교량의 날로 명명하며 명분 쌓기도 끝냈습니다. 단순 엄포를 넘어 파괴할 대상을 전 세계에 공표함으로써 충분히 경고했고 시간도 주었다는 도덕적 면죄부를 미리 확보했습니다. I think what it does tell us is that we're not going to see a US withdrawal within days. At a minimum, I would expect 2 weeks. 이란의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요구를 주권 침해로 규정하고 지옥의 문이 미국을 향해 열릴 것이라며 맞불을 놨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고강도 압박이 오히려 이란 보수 강경파가 결집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일상화된 위협 속에 이란 정권의 통제력은 여전히 공고해 단순 폭격만으론 항복을 받아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If anything, the signs at the moment don't all go in that direction, if you see what I mean. Iran looks pretty resilient at the moment. 실제 타격이 강행될 경우 전 세계는 3차 오일 쇼크급 경제 재앙에 직면하게 됩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가격 폭등이 트럼프의 지지율을 위협하는 독약이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선 퇴로 없는 강대강 충돌만이 남았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란과 전쟁 중인 와중에도 주말이면 골프장으로 향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골프 사랑은 유명하죠. 이런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주말 루틴을 잠시 멈춘 순간이 있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일정을 추적하는 웹사이트 트럼프가 오늘 골프를 쳤나요?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칸이 골프를 친 날인데 보시는 것처럼 3월에도 어김없이 주말마다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이란 전쟁이 한창인 와중에도 미국 곳곳에서 800만 반트럼프 시위가 열리던 날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처럼 골프를 즐겨 구설에 올랐습니다. 누군가 목숨을 잃는 전시 상황에서 이런 여유를 보이는 게 적절하냐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은 좀 달랐습니다. 토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머물며 대이란 작전 중에 실종된 전투기 조종사 구출 작전을 지켜봤는데요. 그만큼 긴박한 상황이었던 거겠죠. 다음 날 새벽 우리가 그를 구했다라고 SNS를 올린 트럼프 대통령 몇 시간 뒤 여느 때처럼 골프장을 다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발전소를 모두 파괴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원자력 발전소까지 공격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칫 방사성 물질이라도 유출될 경우 이란뿐 아니라 걸프 지역 전체가 그야말로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이란 남부 해안가에 있는 부쉐르 원전입니다.
지난 2011년 러시아가 완공한 부쉐르 원전은 1기가와트급으로 전력 생산 비중은 이란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란의 유일한 상업용 원전이란 점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집중적으로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도 미사일 공격으로 한 명이 숨지고 부속 건물이 파괴됐습니다. 전쟁 이후 벌써 4번이나 공격을 받았습니다. Мы фиксируем взрывы буквально в сотнях метров уже от городка, 700-900 метров. Понятно, что 아직은 큰 피해는 없지만 트럼프가 공언한 대로 발전소를 파괴할 수준의 공격을 단행하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자칫 핵물질이 유출될 경우 이란은 물론 걸프역 전체가 재앙을 맞게 됩니다. 특히 해수 담수화 시설에 의존하는 걸프 국가들은 심각한 물 대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흘이면 걸프역 전체가 오염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당장 수천만 명이 먹을 물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방사능이 유출돼서 페르시아만이 오염되고 그것을 통해서 담수화 시설을 통해서 물을 마시는데 식수가 오염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가장 지금 큰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제네바 협약은 댐이나 제방, 원전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원전에 대한 공격은 전쟁 범죄로 간주하지만 갈 때까지 간 중동 전쟁은 이미 선을 넘은 지 오래됐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인프라 공격 위협에 상응하는 보복을 하겠다며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의회 의장도 미국의 이스라엘 추종을 고집하면 중동이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실제로 이란군은 중동 석유 시설을 난타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인프라 공격 위협에 이란은 미국 소유 또는 관련 시설에 상응하는 보복을 할 것이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Our armed forces have made it clear that in case Iran's infrastructure is attacked, we would react in kind. 이어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는 건 전체 인구를 위험에 빠뜨리는 만큼 반인도적인 전쟁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미국은 이란의 방어 능력이 무력화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렸지만 이란군은 적들이 오판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군도 적의 구조작전을 저지했다며 블랙호크 헬리콥터 2대와 C-130 군용 수송기 1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협상 상대로 지목된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를 날렸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명령을 따르려고 하는 고집 때문에 중동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이란군은 미국과 관련됐다며 이스라엘과 UAE, 쿠웨이트, 바레인의 석유 시설을 난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오만과 외무부 차관급 회담을 열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 보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راجع به بحث تنگه برای جهانیان باز هست ولی برای دشمنان ایران بسته.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의 국적, 선적 화물 종류를 보고 선별적으로 통행을 허용하고 침략국과 지원국 관련 선박의 항행은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주요 산유국 모임인 오페크 플러스 소속 8개국이 다음 달 원유 생산량을 하루 20만 배럴 증산에 합의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만큼 상징적 조치에 그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시한 협상 마감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걸프 국가들도 초긴장 상태에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란이 실제로 원전이나 담수화 시설까지 본격적으로 공격할 경우 국가적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대국민 연설 과정에서 오만을 제외한 5개 걸프 국가를 일일이 거명하며 철저한 방위를 약속했습니다. They've been great, and we will not let them get hurt or fail in any way, shape, or form. 하지만 그 후로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원유시설과 교량을 공격하자 이란은 곧바로 걸프 국가들의 기반 시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식수의 90%를 바닷물에 의존하는 쿠웨이트는 담수화 시설까지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란의 모든 걸 날려버리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이 현실화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각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란은 이미 걸프 국가의 대형 기반 시설 10곳을 보복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한국형 수출원전 1호인 아부다비의 바라카 원전과 두바이의 태양광 발전소, 카타르의 담수화 시설이 포함됐습니다. 걸프만 전역에 걸쳐 있는 수천 개의 담수화 시설도 언제든지 표적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This region depends heavily on desalination. We have very little other resources of drinking water or natural water altogether, and therefore we see this as a very big threat to people's lives here.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걸프 국가들은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에 발전소 공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걸프 국가들이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란이 생존시설까지 공격할 경우 그동안 전략적 인내를 보여왔던 걸프 국가들이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이란과 협상 시한이 점차 끝나가고 있습니다. 확전이냐 종전이냐 중대 갈림길에 서 있는 중동 정세. 이 시간 문성목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옥문을 열겠다. 욕설까지 써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란에게 협상 시한을 또 하루 연장을 했거든요. 네. 이번이 벌써 3번째 연장한 건데 이건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요. 이제 48시간 처음에 시간을 줄 때는 48시간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발전 시설을 타격하겠다라고 경고를 했고 예. 그다음에 그 전날 5일에 예. 말미를 주었고 그리고 또 10일을 연장했단 말이죠. 네. 그 10일을 연장할 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란 측에서 한 뭐 일주일 정도 요구를 했는데 그거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조금 더 줬다. 그게 이제 6일이거든요. 네. 현지 시간으로 6일이니까 사실은 내일인 셈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를 더 유예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현지 시간으로는 이제 8일이고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7일, 예, 그리고 우리 시간은 이제 8일 오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뒤로 미뤘을 가능성은 전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어떤 형태로든 지금 이란 지도부 측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직간접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도 나오는 바로는 이제 단계별 종전으로 가기 위한 협상안을 미축이 이제 제시를 했다. 그게 이제 이란 지도부 측으로 전달이 됐다. 예.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려면 아마 6일 원래 얘기했던 그 시한 안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예. 하루 정도 더 시간을 주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비속적인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 언급을 한 것은 뭔가 경고의 수위를 높이려고 하는 뜻인지 아니면 본인도 감정이 격앙이 돼서 대통령으로서는 써서는 좀 안 되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인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로이터 통신에 그 속보를 전해드렸었는데 이 내용들 보면은 이란 고위 관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화요일 체류 통첩을 좀 정면으로 거부했다라고 전해지고 중재안을 이제 받긴 받아서 그거를 이제 검토 중인 상황인데 그러니까 영구적인 휴전이 아니면 좀 따를 의향이 없다라는 것을 좀 내비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영구적인 휴전이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쟁을 끝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게 이제 종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종전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미국이 15개를 얘기를 했고 이란은 5개를 얘기를 했고 근데 그거를 이제 종합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문제. 또 한 가지는 이란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 60% 농축 우라늄 400여 킬로그램의 이 정리 문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과 이란 사이에는 불신이 있단 말이죠. 특히 이란 같은 경우는 지난번 3차례 협상을 하는 중에
미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 휴전을 한다, 종전을 한다, 저건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저렇게 한다고 그래놓고 또 뒤통수를 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페스키안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대국민 연설 그 즈음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특히 미국 국민을 향한 서한 형식으로 해서 얘기를 했던 걸 기억을 해보면 당시 페스키안 대통령의 얘기는 일단 공격을 중지해라. 그리고 다시는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라. 그러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준비를 우리도 하겠다. 이런 얘기는 페스키안 대통령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이란 지도부 내에서 서로 논의된 것인지는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란 내부가 누가 주도해서 의견을 하나로 만드는 그 장치가 소위 말하는 메커니즘, 의사결정의 구조가 망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모스타바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살아있다면 어느 정도 기능을 하는지 리더십 발휘가 가능한 것인지 이란은 기본적으로 신정체제니까 그 최고 지도자가 지침을 줘야 되는데 지침을 못 주는 건지 아니면 정말 강경파와 온건파의 목소리가 서로 충돌하면서 통일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인지 지금 겉으로 나오는 얘기는 혁명수비대 대변인이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협상이 비교적 원만하게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도 조만간 이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는 45일 동안 휴전을 한 뒤에 1단계로 하고 그다음에 차분한 논의를 하자 이렇게 투 스텝 이런 종전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란 정부 고위 관리는 일시적 휴전을 대가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는 않을 거다. 지금 이런 입장을 표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10시간 뒤에 또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란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요? 10시간 후에 기자회견의 목적은 이미 이제 알려진 대로 이번에 추락했던 격추를 받고 실종됐던 미군 장교 구출 작전에 관한 대국민 일종의 설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방금 보도에도 나갔습니다만 만약에 그 인원이 생포되고 인질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 의사결정에 매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물론 미국은 한 사람이라도 누락이 되면 그 인원을 구출하기 위해서 영어 라이온 일병 구하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화화도 됐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군인이든 누구든 끝까지 찾아가서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그 원칙을 이번에 실천을 했는데 정말 그 기록적인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그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시간이 얼마 한 24시간밖에 안 남잖아요. 실제 이제 보면 24시간 좀 더 남을까요? 그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데 하여튼 내가 말하는 것은 이번에 행동으로 옮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에 도달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라 하는 얘기를 다시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오늘 밤입니다. 다가오는 이제 새벽에 어떤 말을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 앞서서 교량의 날, 발전소의 날 이런 지옥이 될 거라고 위협을 하고 있지만 이란은 맞불 보복을 예고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의 이야기 잠시 듣고 오시죠. If there is no deal, we are going to hit each and every one of their electric generating plants very hard and probably simultaneously. We have not hit their oil, even though that's the easiest target of all. Our armed forces have made it clear that in case Iran's infrastructure is attacked, we would react in kind. Our armed forces would target any similar infrastructure that is owned or in any way or manner related to the United States or contributes to their act of aggression against Iran.
지옥문이 열릴 거라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발전소나 교량을 타격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화요일이 발전소의 날, 교량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력이나 식수가 끊기게 되면 이거 전쟁 범죄의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전쟁을 할 때 전쟁 관련 그 법률 이런 걸 보면 어쨌든 민간 시설은 최대한 회피를 하도록 돼 있고 군사 목표 위주로 타격을 하도록 돼 있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한 공습 작전을 하면서도 주로 군사 목표 위주로 타격을 했거든요. 네. 10,000개가 넘는 그런 목표를 타격을 했지만 대부분 미사일, 핵, 그다음에 해군, 공군, 방공시설, 레이더, 지휘통신망 이런 것들 위주로 공격을 했고 이제 좀 더 나아가면 방산시설 그리고 화학무기와 연관된 그런 시설들 그런 걸 지금 타격을 했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한 직후에 B1 테헤란에서 카디지라고 하는 그 도시로 연결되는 그런 고속도로 상에 있는 교량은 이제 폭발했는데 이게 사실은 한 단계 수위를 높인 그런 파괴였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 얘기한 것은 이것은 이란이 미사일, 그다음에 무인기를 이동하는 이 군용으로 사용했던 통로다. 근데 사실은 요즘은요, 이게 군용과 민용을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로를 우리도 군인들이 훈련할 때 우리 도로를 다니면서 탱크라든지 군사 이동하고 병력도 그 도로를 이동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공항도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같이 쓰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예. 항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게 군용이고 어떤 게 민용이냐라고 말하기가 어렵고 발전소도요. 전력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네. 그 전력을 민간인만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같이 쓴다는 군인들도 쓰고 지휘실 쓰고 미사일 쏠 때도 레이더 활동할 때도 그 전기를 쓴단 말이죠. 그 전기를 가지고 주변국을 괴롭히고 핵시설을 가동을 하고 그렇게 봤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 타격이 이게 전쟁 범죄냐 아니냐 말하기가 사실 전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 그런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고를 한 것은 적어도 그 시설에 있는 민간인들은 다 떠나라. 다 떠나라. 교량 그 근처에도 다 떠나라. 그러니까 민간인들 피해 주지 않는다. 시설만 타격한다. 그리고 이 타격하는 것은 지금 이란 혁명 지도부의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군부가 쓸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이제 제로로 만들어 버리겠다. 예. 그 전기가 안 들어오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그런 최후 통첩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한 이틀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부에서도 굉장히 혼선이 있을 것 같아요. 강하게 거부한다고 말은 했지만 과연 끝까지 그렇게 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 이란이 그 공격을 받고 많은 것을 잃게 되면은 잃을 게 없어지니까 주변으로 이제 공격을 더 넓히겠다 이런 것을 지금 아까 저희가 녹취도 듣고 왔지만 주변국에 대한 보복 공격을 지금 예고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란 전쟁이 중동 전쟁으로 확전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란의 역량이 충분히 남아서 그 역량으로 주변국을 타격을 한다면 예. 그렇다면 주변국 피해가 늘어날 것이고 주변국들도 그동안 참아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 공격을 하는 명분은 미국에게 공격 기지를 제공한 나라들을 타격하는 것은 그건 정당하다. 정당방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란이 공격한 게 미군 기지만 공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랍에미리 같으면 두바이 공항, 뭐 민간 시설을 엄청나게 공격을 했어요. 예. 심지어는 쿠웨이트 담수화 시설도 공격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란의 공격 패턴을 보면 그 일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주목하는 게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B1 교량을 폭파했잖아요. B1 교량을 폭파했을 때 혁명수비대 대변인이 나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주변국 8개의 교량을 지금 타겟으로 즉각 보복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8개 교량 어디가 타격받았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예. 그게 보도가 안 된 건지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네. 그걸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만약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교량과 발전 시설을 정말 그야말로 초토화시키게 되면
과연 혁명수비대가 어떤 역량으로 주변 국가에게 그런 보복 공격을 할 수 있을는지 저는 물음표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난 주말에 이란이 미 공군기 2기를 격추시켰고 또 여기서 실종됐던 조종사는 미국이 찾아서 다시 구출을 했습니다. 이걸 두고 서로 승리했다고 자축하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이 부분이 전쟁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저는요. 이번에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첫째는 이제 미군기가 격추된 게 사실 전쟁 발발하고 한 달여 만이잖아요. 수많은 뭐 10,000개가 넘는 그 표적을 얻어맞으면서 미군기를 한 번도 격추를 못 시키다가 정말 어렵게 2대를 격추를 시켰어요. 이게 이란의 방공 능력, 실력입니다. 그리고 미군 특수부대가 200여 명이 들어가서 48시간 가까이 작전을 해서 그 조종사를 구출해내는 동안 이란군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국민들에게 방송해서 1억 원 현상금 줄 테니까 잡아내라. 그만큼 무능한 이란군을 보여준 겁니다. 그냥 반대로 미국의 역량이 얼마나 강력하고 의지가 강하고 정말 한 사람까지도 끝까지 찾아서 구출한다고 하는 이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은 이란의 지금 혁명수비대의 민낯과 미국이 상당히 대비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란이 이겼다고 얘기하는 건 스스로 졌다고 자인하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도 격추 2개를 시킨 거는 맞으니까 이번에 강조하더라고요. 맞죠. 2대를 격추시킨 건 2대밖에 격추를 못 시켰다는 거는 부끄러워서 말을 하지 말아야죠. 그 10,000개, 수만 개의 표적을 타격을 받으면서 제대로 하나도 대응을 못하고 그 2대 격추된 것도 사실 미군이 실수한 거죠. 그거는 굉장히 방심을 하고 실수를 했는데 사실 F-15는요 스텔스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란은 거짓말을 했어요. F-35를 격추시켰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F-15는 이게 이제 스텔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좀 방심하는 사이에서 이제 격추가 된 것이고 뭐 A-10기 같은 경우는 구출 작전 과정에서 피격을 당하고 나가서 이제 호르무즈에서 기체는 빠뜨리고 본인은 이제 탈출을 했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자체가 이 격추되고 탈출하는 작전이 자체가 뭐 확전을 시키거나 그런 어떤 계기가 될 걸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미국의 전쟁 파트너인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이제 구출 작전 관련해서 영상 메시지를 보냈는데 성공을 이제 극찬을 하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밝히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뭐 양국 공조에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준 걸까요? 뭐 이스라엘과 미국은 처음부터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준비를 했고 진행을 해오고 있고 지금도 아마 드러나진 않지만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실종된 무기체계 장교 계급이 대령이라고 그러던데 그 무기체계 장교가 사실은 이 무전기와 이 발신 장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본인이 노출될까봐 그 극도로 이걸 사용을 자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으로 띄운 발신이 가리 스콧 씨는 정말 선하시다. 가리 스콧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 판단에서는 가리 스콧이라고 하는 것은 이란이 절대로 이건 뭐 거짓 전파를 하진 않을 것이다. 근데 그 위치를 발견한 게 CIA라고 그러거든요. 미국에. 이 CIA가 이스라엘의 이 모사드와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모사드, 이스라엘의 모사드 인적 휴민트라고 그러죠. 인간 정보가 아마 이란 내에 상당히 이번 작전에서 큰 역할들을 해왔고 아마도 이번 구출 작전에서도 이스라엘이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 네타냐후가 직접 나와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 보면 우리가 상당히 기여를 했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과의 어떤 공조까지도 추측을 해봤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권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개입 시도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가운데 법무부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검은 또 김건희 씨의 추가 명품 수수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특검이 윤석열 정권의 개입 시도 정황을 확인했다고요? 네, 특검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에서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지난달 말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 태스크포스 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한 이유가 이 때문이라며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나 정부 차원에서 보고를 받고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은폐와 증거인멸 등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대북 송금 사건을 맡았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직무대행 요청에 따라 비위 사실 내용에 비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특검은 김건희 씨의 또 다른 명품 수수 정황도 포착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건희 씨의 명품 추가 수수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관련 수사를 위해 공사를 맡았던 업체와 관계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수수한 물품의 가액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요.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지난 2022년 5월 인테리어 업체 21g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과 증축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김 씨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네, 법원에선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서 내란 특검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을 요청했죠.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범행 전 과정에서 신임을 전면으로 배반함과 동시에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며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에서 직권남용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며 원심의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항소심 선고는 상반기 내로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유수입니다. (20개월) 영아가 친모의 방임으로 숨진 사건의 이면에는 공무원 한 명 혼자서 기초생활수급 1,800세대를 관리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이 가정은 취약계층 아동을 밀착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도 신청을 하지 않아 관련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친모 A씨의 방임으로 20개월 아이가 숨지기 불과 일주일 전. 지자체는 전화 상담에서 별다른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방문 상담은 지난해 2월이었고 이후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기 전까지 방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담 방식이나 빈도를 규정하는 지침이 없고 담당 인력이 부족해 자주 살피지 못했다는 게 지자체 해명입니다. 실제로 관련 자료를 보면 A씨가 사는 인천 9월 사동의 기초생활수급자 담당자는 단 한 명으로 혼자서 1,800세대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 1인당 담당 세대 수는 지난 5년 내내 인천시 136개 동 가운데 2위였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인력난 속에 고군분투하던 사이 아이는 영양결핍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담당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복지 전문가들은 또 다른 아쉬움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총괄하는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드림스타트 대상자로 등록됐다면 더 면밀한 관리가 가능했을 거란 겁니다. 드림스타트는 개별 취약계층의 생활 환경을 파악해 아동의 건강관리와 심리검사, 부모교육과 취업 연계 양육 상담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 프로그램까지 연결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족인 A씨 가정은 위험군으로 분류돼 3개월 주기로 사례 관리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청은 A씨가 먼저 서비스를 요청한 적이 없어 지원 여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미 공적 부조를 받고 있었던 A씨에게 지자체에서 먼저 서비스를 안내할 수는 없었는지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수급자면 100% 드림스타트 사례거든요.
면밀하게 공조만 했어도 사실은 상당 부분 지금 아동학대는 예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고립된 가정일수록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 지원이 빠뜨림 없이 가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금품 살포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제기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신문이 내일 열립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김 지사가 민주당의 제명 처분에 불복해 접수한 가처분 신청을 내일 오후 3시에 신문합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시에 있는 식당에서 청년 20여 명과 저녁 식사를 한 뒤 대리비 명목으로 한 명당 2만 원에서 10만 원씩 현금을 건넸다가 회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지름 7mm 안팎의 우박이 2~3분 동안 내렸습니다. 대구기상청은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청동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에서 5mm 안팎의 비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 우박이 관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들이 제보한 영상을 보면 대구 동구와 수성구 일대에서 우박이 떨어졌고 일부 시민은 우박 크기가 동전 정도였다고 전했습니다. 대구기상청은 돌풍과 함께 청동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리는 지역이 있는 만큼 농작물이나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봄 날씨가 무척 변덕스럽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사이 전국 곳곳에 요란한 비가 내렸습니다.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우박이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저녁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밤 사이에는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3도로 떨어지는 등 오늘 아침보다 6도 이상 낮아지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예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모레 낮부터는 기온이 조금 오르겠지만 목요일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이번 주는 날씨가 매우 들쑥날쑥하니까요. 체온 조절과 건강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해안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은 황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람이 강해서 내일 아침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한 자릿수를 보이겠고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태백과 강원 남부 산간 등은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